독립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이고요. 부름, 감탄, 대답, 놀람 등을 나타냅니다. 벌써 개나리가 피었네?와 같이 이런 어떤 놀람,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독립어고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있는 문장하고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독립어라고 합니다. 자, 독립어를 만들 수 있는 형태는 4가지가 있는데 감탄사 그 자체가 독립어에 해당하죠. 와, 드디어 기다리던 소풍날이 왔다. 에서 감탄사 와 같은 경우. 두 번째, 체언에 혹격조사 야가 붙은 경우도 독립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희야 밥 먹자를 분석해보면 영희라는 체언에 야라는 혹격조사가 붙어서 독립어가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혹격조사가 생략이 되어서 체언만으로도 독립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아 이렇게 안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죠. 체언만으로도 상대를 부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어인데요. 제시어는 어떤 문장 성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툭 던지는 어떤 단어 같은 거예요. 공부,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장을 위해서 제시한 요 공부 같은 게 제시어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문장 성분을 다른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독립어로 분류합니다. 독립어의 특징은 첫 번째, 주로 문장 첫머리에 놓이지만 문장에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야 일어났니? 근데 이것을 이제야 일어났니? 세상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 굉장히 독립적으로 있고 어느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동 역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다른 것들과 관련을 맺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죠.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자, 물론 하면은 내 감정은 드러나겠지만 를 생략하고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문장이 비문이 되고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비교적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내용의 독립어였는데 자, 그래도 독립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독립어의 형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어요.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보시면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고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얘기했고요.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만 해당하고 그 앞에 오는 성분으로 서술어를 보충해주며 주어가 아닌 성분이어서 주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요. 관형어는 주로 꾸밈을 받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었습니다. 부속 성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분이지만 부사어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는데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으로 부름, 대답, 감탄, 놀람 등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문장 성분과 품사는 엄연히 다른데요. 이 둘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문장 성분은 어절 이상의 덩어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품사는
개별 단어가 지닌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문장 성분은 그런 어떤 단어들이 모여서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귀여운 동생이 빠르게 달린다. 자, 달린다는 동사이고 이 동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리고 동생이라는 주어를 보시면 동생이라는 명사에 조사가 붙었죠. 자, 명사, 조사 이런 건 품사인데 이게 합쳐져서 주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귀여운이라는 거는 귀엽다, 형용사인데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는 사실 빠르다라는 형용사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부사어가 된 것뿐이지 품사를 따진다면 형용사가 되겠죠. 옆에 문장을 봅시다. 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자, 이때 와는 감탄사이고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독립어죠. 그 다음에 주어를 보시면 올챙이라는 명사와 가라는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는 되다, 서술어 되다 앞에서 가가 붙어서 본격투사 과죠. 보어를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명사, 조사, 형용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품사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같은 품사여도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른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똑같이 형용사이지만은 문장 성분에서는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문장 성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배울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문장의 짜임, 즉 혼문장과 견문장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